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내전에서 승리하며 로마의 1인자가 된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했으나 그의 잔당들은 서방 곳곳으로 달아났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 10월 4일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한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유해를 로마로 보내고 왕가에 개입하여 이집트를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의 공동 통치체제로 만든다. 그러나 한 달 뒤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에서 군사를 일으킨다. 그들에게는 2만 보병과 2천 기병, 폼페이우스파 가비니우스의 병사들과 파르살로스에서 도망쳐온 군선 70척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졸지의 클레오파트라 7세 측으로 묶인다. 카이사르군 병사들은 우선 폼페이우스 측 군선에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번져 40만 장소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카이사르 측은 이후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성에 전념했는데 기원전 47년 2월 말 소아시아와 시리아에서 넘어온 원군과 나일강의 델타에서 합류하여 기원전 47년 3월 27일 프톨레마이오스 측을 전멸시킨다.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이집트 공동 통치자로 맡긴 뒤 2달간 클레오파트라와 나일강 유람을 즐겼다고 한다. 이후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한다. 프톨레마이오스 아케에서 유대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안티오키아에 들러 시리아 일대의 지배권을 확고히 다진다. 당시 소아시아는 폰토스의 왕 파르나케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킬리키아에서 도미티우스와 만난 카이사르는 카파도키아의 젤라에서 폰토스군을 무찌르고 원로원에 3마디를 보낸다. 비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소아시아를 정리한 이후 카이사르는 그리스로 떠난다. 아테네에서 그리스 도시들의 대표를 소집한 이후 디라키움에서 배를 타고 떠나 기원전 47년 9월 브린디시에 도착한다. 로마로 도착한 그에게 민회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그를 5년 독재관에 임명한다. 카이사르가 점령지를 순회할 당시 로마 내정은 기병단장 안토니우스가 담당했다. 그는 못하진 않았으나 잘하지도 않았다. 로마는 전쟁으로 인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국내 전홍세를 안정시키고 기원전 46년 보조집정관으로 레피두스를 선출한 이후 북아프리카로 떠난다. 그는 폼페이우스파 잔당 퇴치를 위해 기원전 47년 12월 19일 마르살라에 도착한다. 아프리카에는 노마와 누미디아의 연합군 보병 6만과 기병 15,000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12월 27일 아프리카로 출발한 카이사르의 병력은 보병 3만 명과 기병 4,000기 뿐이었다. 카이사르는 티니지 동부에 거점을 마련한다. 그는 우선 아프리카 서쪽의 마우리타니아 왕국과 누미디아 남쪽의 사하라 주민에게 손을 뻗어 누미디아 왕 유바를 견제했다. 폼페이우스파의 장군이었던 메텔루스 스키피오는 티니지 동부에서 점차 세를 넓히는 카이사르의 전술에 버티지 못하고 우티카에서 나온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탑수스로 유인하여 적의 본진을 둘러 나눴다. 그는 우선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군대를 정면 돌파한 이후 군대를 나누어 누미디아 왕을 쫓아 자마로 향한다. 유바는 이곳에서 자결하였고 카이사르는 우티카를 점령한다. 기원전 46년 그는 사르데냐를 거쳐 로마로 향한다. 로마로 도착한 카이사르는 첫 개선식을 가진다. 무려 열흘 동안 4차례의 개선식을 했다고 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35년치 연봉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이후 그는 로마 개조를 시작한다. 카이사르는 클레멘티아를 내건 개혁을 시작한다. 반대파들을 숙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우선 그는 달력을 개정한다. 1년이 355일이었던 기원전 7세기 달력은 기원전 46년에는 달력과 실제 3달 가까운 차이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 천문학자, 그리스 수학자를 끌어들여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하고 1년마다 생기는 6시간의 오차는 4년에 한 번, 2월에 29일을 넣어 해결했다.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1582년 개정되기까지 무려 1627년이 넘게 사용되었다. 기원전 45년 폼페이우스의 아들 그나이오스와 섹스투스, 장군 라비에누스가 에스파냐에서 준동하였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문다에서 그들을 무찌른다. 이것이 마지막 폼페이우스파의 저항이었다. 카이사르는 갑작스레 비대해진 영토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원로원의 역할을 10인위원회로 옮긴다. 북아프리카 속주에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시칠리아에는 라틴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후 그는 자신과 함께 군대를 전전했던 갈리아, 에스파냐, 게르만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그는 원로원을 보조기관으로 격화시키고 수를 900명으로 늘린다. 이후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는 종신독재관 딕타토르 페르페투아에 임명된다. 이후 법무관을 16명으로 늘리고 회계감사관도 40명으로 늘린다.
이후 그는 해방 노예를 적극적으로 행정 분야에 등용한다. 종신 독재관이 된 카이사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병행했고 독립조폐소를 신설하였고 금과 은의 함유량을 고정시켜 기축 통화를 만든다. 금화 한 잎은 은화 12잎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속주나 아테네 같은 지방도시에도 조폐권을 부여하였는데 국제 환전상이 늘어났다. 이후 그는 폰토스, 갈라티아, 아르메니아, 갈릴라이아, 이집트와 마우리타니아와 동맹을 맺고 속주를 18개로 나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원 에스파냐, 가까운 에스파냐, 나르본, 장바르 갈리아, 알프스 이쪽의 갈리아, 일리리아,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아시아, 비티니아, 킬리키아와 키프로스 섬, 크레타 섬, 시리아, 키레나이카, 아프리카, 새아프리카. 카이사르는 이 속주들을 지배하기 위해 도로를 깔아 연결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속주의 공영 징세기관을 설치하였고 10분의 1의 속주세를 걷었으며 그들에게 종교, 인신의 자유를 부여했다. 더해서 정치범 사형을 금했고 로마 시민의 재판과 항소권 명시한 셈프로니우스법을 재확립한 이후 갈등이 많았던 배시몬의 40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지닌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그는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을 되살리고 카르타고, 코린트 등 전국의 식민도시를 건설하여 제대 군인들을 속주에 분산시켰다. 그는 또한 로마 수도의 치안, 교통, 건설들을 개조하여 세계의 수도가 될 준비를 한다. 도심을 확장하기 위해 성벽을 파괴하고 로마에서 일하는 교사와 의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카이사르는 마른 일을 했으나 동시에 각종 특혜를 받았고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동방의 왕처럼 보였을 것이다. 많은 로마의 지식인층은 이에 불만을 가졌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3월 18일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기 위해 폼페이우스 회랑에서 열린 원로원 회의에 참석한 카이사르는 14명의 의원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로마는 지도자를 잃고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